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에 있는 노기섭 교수라고 합니다. 저를 보신 분들도 있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유튜브에서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딥러닝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동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리즈에서 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디플로이먼트를 한번 해볼까 해요. 디플로이먼트가 뭐냐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딥러닝 코딩을 하잖아요. 딥러닝 코딩. 그래서 뭐 트레인도 하고, 뭐 모델 만들고, 그 다음에 예측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하면은 요게 다 어디에서 해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사용자들이 여러분들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용하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다양한 딥러닝 이론이나 뭐 딥러닝 수학 이런 것도 강의를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름을 디플로이먼트라고 붙였어요. 배포. 그러니까 딥러닝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개발했어요. 무슨 뭐 예측하는 거를 많이 하겠죠. 뭐 사진을 뭐 판별한다든가 뭐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요즘에는 어떻게 배포를 하냐면 사람들이 쓰게 만들려고 한 거 아니야. 아무도 안 쓰는 걸 만들지 않잖아. 그냥 우리 공학적인 건 그런 거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를 만드는 거를 공학이라고 하죠. 안 필요한데 아무도 안 쓰는데 만드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공학에서는 필요하니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기본의 사이언스 지식을 이용해서. 사이언스. 이쪽은 이학이라고 하죠. 이학. 뭐 수학이나 물리, 화학 같은 지식을 이용해서 공학에서는 잘 만들어서 배포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웹 환경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 웹 브라우저나 뭐 스마트폰 앱으로 쓸 수 있게 해줘야 되죠. 그거를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재밌겠죠? 여러분 만든 거를 인터넷 타고 와서 어떤 브라우저를 띄우고 여기에 뭐 분석한 파일을 뭐 첨부하세요, 아니면 뭐 번역 모델을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뭐 영어를 써주면 여기다가 한글로 번역해서 이렇게 쭉쭉 써줘야 되잖아요. 파파고 같은 거, 그런 거 비슷한 거 만들려면 웹서버가 있어야 되겠죠. 파파고나 구글 번역기가 돌아가려면 어디선가 서버가 돌아가면서 웹 브라우저로 계속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머리 식힐 겸. 이건 딥러닝의 핵심 기술은 아닙니다. 핵심 기술은 아니고 보조 내지는 주변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배포도 상당히 중요해. 데이터 처리도 중요하고 다 할 거야 나는. 왜? 꼰대가 아니니까. 오늘 첫 시간이니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제 강의를 같이 따라오시려면 이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프리레퀴짓이 몇 개가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 말로 선수 과목이라고 부르죠. 배경 지식이 필요하거나 실력을 단계적으로 향상시켜야 하기 때문에 어떤 수업을 듣기 전에 미리 순서대로 공부해야 되는 과목,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저랑 강의할 때. 근데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제 강의를 한번 들으시다가 궁금하면 그때그때 구글링해서 찾아보면 돼요. 제가 여기에 전문가는 아니겠죠. 뭐 여기 선수 지식 제가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제가 사용하기 제일 편리한 방법으로 할 거예요. 제 입장에 딥러닝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건 보조 기술로 보기 때문에, 이쪽 프론트 쪽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핵심 기술이 되는 건데 우리한테는 보조 기술이 되는 거죠. jQuery라는 게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좀 편리하게 쓰도록 만들어 놓은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얘를 쓸 거고요. 얘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좋습니다. 없으면 저랑 같이 따라 하면서 그때그때 찾아봐도 돼요. 저도 jQuery를 따로 공부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때그때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구글링 해보고 찾아보고, 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해서 쓰고, 다른 거 뭐 필요하지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저는 공부했어요. 이거를 뭐 시간 내서 공부하는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웹서버를 운영할 거기 때문에 웹서버를 구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플라스크라는 것도 있고요. 장고라는 것도 있습니다.
장고. 요거는 파이썬으로 우리가 코딩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파이썬 프레임워크를 나중에 써보면 알겠지만 프레임워크는 자주 쓰는 걸 다 만들어 놨어요. 너는 기능 구현에만 집중해. 자주 쓰는 자질구레한 건 우리가 다 해줄게. 이런 거거든요. 근데 딥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이라는 모든 라이브러리가 뭘로 돼 있어요? 파이썬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파이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딥러닝 서비스 하는 게 우리 큰 빅처이기 때문에. 두 개의 가장 대표적인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플라스크가 있고 장고라는 놈이 있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장고는 좀 더 이제 좀 더 강력하고 다 만들어준 거고 플라스크는 가볍고 MSA 마이크로 아키텍처에 좀 적절한 건데 저는 플라스크로 할 거예요. 근데 백엔드를 뭐 자바 뭐 C 뿔뿔 이런 거로 구축해도 되죠?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왜 피하냐면 얘를 임포트해서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백엔드가 파이썬으로 코딩되어 있어야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백엔드는 웹서버는 파이썬이 요즘에 거의 뭐 가장 강력한 어떤 라이브러리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이 쓰죠. 옛날엔 자바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다 거의 다 파이썬으로 넘어오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파이썬이 또 배우기도 쉽고 코딩도 빠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되고 얘도 몰라도 돼요. 저랑 하면서 같이 따라오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다가 아 이거 궁금해 하면 더 좋습니다. 그때 따라서 해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할 게 부트스트랩이 있어요. 이거는 뭐를 대체하는 거냐면 CSS. 요 CSS는 이 그 효과 주는 거 꾸미기 하는 거거든요. 꾸미기. 그리고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같으면 뭐 밑줄도 긋고 이탈릭으로 뭐 이렇게 기울여 쓰기도 하고 굵게 쓰기도 하고 뭐 줄간격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많이 꾸며야 될 내용들이 많잖아요. 이거를 CSS가 원래 다 해줘요. 해주는데 우리 개발자들이 그런 거 다 하는데 이거 딥러닝 이거 백엔드에서 서버에서 구현하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뭐 CSS까지 하라고요? 그래서 그거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부트스트랩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좀 쉽게 가려고 부트스트랩이라는 거를 쓰겠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알 거예요. 이거를 CSS로 여러분들이 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토 나와요. 이거 따로 CSS를 뭐 한 학기 들어야 될 정도야. 근데 부트스트랩이라는 놈이 딱 나오면서 개발자들도 그냥 간단하게 막 할 수 있어요. 엄청 좋죠. 자, 요게 있어야 되고 이건 좀 옵셔널한 거 하나가 있으면 좋은데 제가 코딩할 환경이 리눅스 서버에서 할 거예요. 저는 운영체제가 우분투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근데 플라스크나 파이썬 뭐 다 이런 것들이 뭐 크로스 플랫폼이죠. 윈도우에서도 파이썬 되고 우분투에서도 되고 다 되는데 일반적으로 서버 작업을 할 때는 웹서버는 리눅스 서버에서 써요. 여러분들이 우분투 서버를 하나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추천드리는 거는 아마존 EC2 인스턴스를 하나 조그만 거 한 달에 한 10,000원인가 20,000원 내면 한 달 쓸 수 있어요. 실습하는 동안 한번 써가지고 연결해서 쓰시든가 아니면 네이버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학생이면 학교 서버에서 우분투 서버가 있으면 쓰시면 좋습니다. 정 안 되면 그냥 여러분들 로컬에서 하세요. 로컬이 뭐야? 니네 니 컴퓨터 로컬 호스트라고 하죠. 여기서 니 컴퓨터에서 작업해도 돼요. 근데 나중에 배포가 안 되는 게 좀 문제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막 와닿지는 못할 것 같은데 뭐 하다 보면 알게 돼요. 난 그걸 노리고 있어 지금. 착착 하다가 저 꼰대 교수님이 뭐 CSS 부트스트랩 막 얘기하는데 궁금하네. 좀 찾아봐야지. 그러면 나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거야.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이걸 하려고 그래요. 인터페이스를 이제 사용자가 접근을 해야 되겠죠. 유저가. 내가 번역기를 만들었어요. 번역 딥러닝 을 완성을 했어. 학습이 다 끝나서 얘를 서비스 하고 싶어. 그러면 어딘가에 서버에 두고 서버는 1년 365일 24시간 켜져 있어야 되죠. 여기서 이게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켜요. 브라우저 뭐 크롬 같은 거죠.
크롬이나 엣지 같은 거를 켜면은 어디 주소창이 이렇게 쓰죠. 주소를 딱 치면은 요 페이지를 던져 줄 거예요, 서버에서. 그래서 제가 UI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겁나 허접하죠. ACIN 아카데미. 네, ACIN은 청주대학교에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학부생, 대학원생 몇 명하고 운영하고 있는 연구실 이름이에요. AIN 컴퓨터 인포메이션 네트워크, ACIN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쓰는 아카데미. 제가 아카데미 교장 선생님입니다. 동영상 올리는 동영상 교장이요. 그래서 여기 내비게이션 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뭐 안녕하세요, 뭐 딥러닝 시스템입니다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텍스트 파일을 첨부를 하면 여기다 딱 첨부시키면 첨부된 내용이 나오고 서버 전송하게 하면 이 파일을 쭉 보내요. 그래서 번역 딥러닝에서 뭐 어떤 딥러닝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써서 이렇게 쭉 서버에서 막 돌아가. 그럼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결과 나온 내용을 여기로 다시 보내줘서 여기다가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써주게, 아니면 어떤 내용들을 써주고. 그래서 제 빅픽처는 뭐냐면, 빅픽처가 우리나라로 큰 그림 큰 그림이죠. 요거를 일단 기본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제가 딥러닝 그 애플리케이션 만든 번역도 하고 뭐 사진 판별, 뭐 음성 인식, 뭐 여러 가지 그 오픈 소스들을 이용해서 여기서 막 이렇게 만들어 보는,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코딩을 할 거예요. 실시간 통역, 번역 뭐 이런 거 만든 다음에 여기서 만들고, 요거를 만드는 거를 조금씩 확장을 해 나가면서 이거를 베이스 시스템, 베이스 웹 시스템으로 계속 재활용을 하고자 요 수업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요번 수업에서 할 거는 저것만 할 겁니다. 요 웹페이지 하나 만들고 서버 쪽 코딩하고, 서버 쪽 백엔드 코딩이 훨씬 많겠죠. 근데 이것도 이쁘게 만들려면 프론트는 사용자한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백엔드는 이제 서버 작업은 사용자가 볼 수 없죠. 서버에 파이썬 코드 있는 거 니네가 볼 수 있어? 네이버 서버에서 뭐 하는지 알 수 있어? 모르잖아요. 우리 프론트 쪽은 이쁘게 하려면 얘도 코드량이 많아지는데 별로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그냥 대충 하면 돼.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면서 이거를 제가 준비했던 이유가, 딥러닝 파이썬 코드만 계속 보다 보니까 저건 거죠. 좀 실증이 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쓰일지를 뭐 감이 안 잡히는 거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배포가 어떻게 될 건지를. 그래서 그거에 간단한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엔 번역기도 만들 거예요. 요거 없애고 요거 나중에 좀 요거를 개조하면 되죠. 여기 창 하나 더 만들어서 뭐 영어를 치세요. 그러면 한국말로 번역해주고, 한국어 들어가면 영어로 번역해주고, 뭐 프랑스어로 서로 번역해주고, 이런 것들로 확장이 가능하겠죠. 쉽게. 네,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 빅픽처가 되는 거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좀 몇 가지 해야 되는데, 저는 제 서버를 미리 연결해 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발 도구를 VS 코드를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파이참을 써도 되고 뭐 VS 코드 써도 되고 하는데, VS 코드를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 쓰면 돼요. 그거 배우면 돼. 굳이 뭐 이상한 거 뭐 노트패드 이런 거 쓰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 많이 쓰는 거 써. 왜? 좋으니까 쓰는 거니까. 개발하기 편리하니까. 우리도 그거 쓸 거예요. 그래서 제 환경은 어떻게 돼 있냐면, 다음 여기 좀 판서가 너무 많네요. 넘어가서 제 컴퓨터 환경은 쭉 있으면, 여기 우리 집 여기 있으면 우리 집에서 제가 공유기가 있어요. 공유기 공유기가 있고, 제 컴퓨터가 여기 하나 있고요. 제가 지금 요 강의하는 컴 하나가 있고, 하나를 공유기 포트에서 연결해서 유선으로 리눅스 서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파이들이 몇 개, 이렇게 스마트폰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머지 포트는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활성화시켜서 VS 코드를 통해서 여기로 접속을 해서 코드를 여기서 작성을 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VS 코드를 리모트 서버 그 설정하는 거를 좀 구글링 하셔가지고 연결하신 다음에 서버 환경에서 작업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아마존 뭐 서버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클라우드 서버 쓰는 건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는 게 좋은데 이참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구글링 해서 찾아보세요. 이렇게 작업하고 이렇게 작업한 다음에 로컬에서 하는 거죠, 전부 다. 공유기. 저는 IP 타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IP 타임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IP가 있겠죠, 공인 IP.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작업하고 공유기에서 80번 포트가 HTTP 포트인데 이렇게 들어오면 내 컴퓨터로 안 오고 요 리눅스 서버로 포트 포워딩 해가지고 전 세계 누구라도 제 집안에 제 공부방에 있는 컴퓨터에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나중에 그렇게 만들 거예요. 네, 일단은 웹페이지 구축하는 것부터 해야 되니까 그거부터 할게요. 그래서 가상환경을 생성할 건데 가상환경 생성은 뭐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뭐 버추얼 ENV 버추얼 ENV 뭐 몇 개 툴들이 있어요. 가상환경 지원, 파이썬 가상환경 지원해주는 툴들이 있는데 가상환경을 하도 많이 만드니까 파이썬의 기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m venv 버추얼 env를 만들어 가상환경을 만들고 내가 만든 가상환경 이름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venv라는 이름을 하나 만들고 요 밑에 가면은 빈에 액티베이트 하면 가상환경이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활성화가 되면 요 앞에가 이렇게 바뀝니다. 참고로 요 앞에 이렇게 달러 표시가 있다는 거는 터미널에서 작업하겠다는 거예요. 터미널 검은 환경 윈도우 명령창 같은 데서. 자, 그리고 여기 작업한 다음에 여기서 그렇죠, 이렇게 작업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패키지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설치할 겁니다. 플라스크하고 플라스크 WTF라는 게 있어요. 폼 같은 거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폼은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가상환경 설정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죠? 한번 해볼게요. 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제가 뭐 요 서버에 토이 이그젬플이라는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고 요 프로젝트 폴더 밑에 서버를 한번 같이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론 강의할 때는 좀 틀리면은 다시 편집하고 그러는데 이 코딩을 제가 손 코딩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근데 손 코딩 하면 틀리겠죠? 에러도 막 나겠죠?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에러가 막 날 테니까 에러가 나면 에러 나는 대로 그냥 나갈게요. 여러분들이 그런 건 좀 이해해 주세요. 그거 일일이 다 편집하는 게 너무 힘들어. 여기로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 요거 터미널이 뜨죠. 터미널 여는 게 컨트롤 키하고 탭 키 위에 있는 백틱이라고 있죠. 작은 타운표가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걸 치면은 요 터미널이 열리거든요. 터미널에서 가상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이썬, 저는 리눅스기 때문에 파이썬 3 이렇게 써주고, 윈도우에서 작업하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써도 되죠. 파이썬 3 -m 모듈로 실행해 venv를 만들어줘. 이름은 venv라고 해줘. 그러면 이게 하나 만들어줬죠. 그러면 점 찍고, 점은 실행하라는 뜻이에요. 리눅스에서 어디에 있냐면 venv 폴더 밑에 바이너리 밑에 액티베이트,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빈에 액티베이트, 요거를 실행시키면 되는 거예요. 실행시키면 앞에가 이렇게 괄호로 바뀝니다. 재밌죠?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요 환경에 들어온 다음에 저희한테 필요한 디펜던시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들어오면 저것도 해야 되죠. 인스톨을 할게요. 인스톨 pip 인스톨
뭐냐, 플라스크 뭐였죠? 스펠링이 인스톨 플라스크. 이렇게 하면 가상환경에 플라스크가 설치가 됐어요. 순식간에 되죠. 그 다음에 pip 인스톨 플라스크 WTF인가? 그죠? 플라스크 WTF 대문자. 네,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뭐 설치가 다 됐네요. 좀 지저분하니까 화면은 지우고. 자, 그럼 끝났어요. 가상환경 만들고 요 위에서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쫙 그릴 겁니다. 재밌을 거예요. 다음 동영상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네, 감사합니다.